민주주의 연합은 후보자 명단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의 문제는 바로 이 명단의 정렬입니다. 특히 진보당의 일부 후보자나 사회 공동체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어 상위 위치에 배치될 때 이 후보자 명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거나 정치적 견해, 이해, 반미 또는 북한 지지를 가진 후보자를 자신의 후보자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는지, 이것이 의도적인 정치 전략인지 아니면 선택 과정에서의 실수인지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내용을 알아봅시다. 민주당 공정위원회의 고위회의는 사회 공동체가 제안한 4명의 국민 후보자 선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선택 과정이 대중의 기준에 맞도록 신중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연합의 첫 번째 후보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전 지역의 후보자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첫 번째 번호를 부여했으며 이는 연합 내에서의 최우선 위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과거가 논란의 주제가 되면서 일부는 민주당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반미, 반일 활동의 과거가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의 결정의 일부였습니다. 문제는 반미, 반일 활동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며 이 문제가 오늘날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후보의 반미 활동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10일 국민후보 발표회에서는 젊은 활동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반미, 반일 시위 참여가 논란의 소지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긴급위원회 위원장은 얼마 전 출근길에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미, 친북한 정치인을 비례대표 한 번에 인증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반미, 친북한 입장에 동조하며 재추천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후보 지명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대표 이재명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는 이게 정말로 어떤 상황인가? 하지만 아마도 관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즉,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당에서 비례대표를 만들었으며 그 안에는 약 3개의 조직이 있고 진보당이 민주통합당의 후계자 등으로 둘러싸인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 중에서 3사람이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3사람 모두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민간 조직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3사람은 사실상 소수자, 노동자를 대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친북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문제를 논의했었죠. 한 사람이 청년단체의 대표가 아니었나요? 모두가 알다시피 이 단체는 매우 친북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도 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룹의 대표라면 자신의 역사를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공개된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새로운 정치당을 통해 비례대표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토 절차가 이미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비례대표 한 번이 된다면 반미, 친북한, 좌파 견해를 가진 민주당이 한 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조 장관이 만든 당으로 비례대표표가 더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반대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의심스러운 후보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연합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당이 미리 제시된 후보 검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일까요? 둘째, 후보의 문제가 국민이나 언론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미국에 반대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논란의 후보를 의회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셋째, 그들은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논란에 대해 단 이틀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례대표 당의 결정은 1월 말쯤에 이루어졌다고 기억합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비례대표 당에 대한 논의의 핵심 포인트는 진보당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진보당의 활동을 바탕으로 유 의원과 같은 멤버와 진보연합과 같은 새로운 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진보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킨 원인입니다. 시민단체와 다른 그룹의 추천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당 자체가 중심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북한을 지지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관련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진보당이 한때 통합진보연합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해도 이러한 논란은 결국 진보당과의 유사성을 반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하는 것이 바로 토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후보나 저 후보와 관련된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진보당이 미군 철수 등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진보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해결이 늦어지더라도. 왜냐하면 후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언론이나 누구든 진보당에 그들이 그러한 성격의 당일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후보 문제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일부 원인이 국민이 민주당이 표현한 북한 관련 일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나 당의 어떤 리더십이든 이 계획을 취소하고 진보연합과의 협력을 한 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최병철 부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진보당이 그러한 당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이 또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러한 의견에 강력히 반박하며 그들이 민주통합당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여러 언론이 진보당이 비례민주연합에 추천한 후보 중에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기훈 부회장이 말했듯이 언론과 대중이 알고 있듯이 민주당은 이 후보의 논란이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것을 고려했나요? 이것이 바로 시작부터의 우려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회민간단체에 의해 추천된 개인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전에 민주당이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 사전 선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다른 당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을 미리 선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정으로 보여지며 사전 선별이 쉽지 않고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민간단체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그러한 후보자를 재검토할 요구가 있고 민주당은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문제가 있다면 추천된 개인을 직접 검사하기 어렵더라도 바로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민간단체가 제안하는 후보자는 논란의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검증을 진행하며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이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사회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들과 같거나 유사한 후보자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회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들과 같거나 동등한 후보자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처음의 목적이 사회민간단체를 더 높은 위치에 두려는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회민간단체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기원 부회장의 분명한 문제 제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궁금한 것은 재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